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환율 폭등에 유가와 물가 그리고 금리까지 폭등하면서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정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무능과 땜질식 경제정책 그리고 포퓰리즘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긴급 재정명령이라는 경제 독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997년 IMF보다 더 큰 위기라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위기를 만든 주범은 이재명 정권 자신입니다. 그러자 헌법 제76조 긴급 재정경제명령 뒤에 숨어서 경제 히틀러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 시작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입니다. 트럼프로부터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3,500억 불 투자라는 무리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확대로 원달러 환율 조정 실패와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실패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자초했습니다. 그러고도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다시 현금 퍼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중동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와 에너지 수급 정책의 실패입니다. 미숙한 외교적 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할 것이고 향후 원유 수급은 각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너희들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용할 기름은 너희가 알아서 조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유조선 한 척당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우리 경제에 가져올 타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벌써부터 정유 공장들이 연쇄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은 과연 며칠분이나 남아있는 것일까요? 한국 경제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든다는 우려가 정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긴급 재정경제명령입니다. 긴급 재정명령은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긴급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발동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긴급 재정명령은 일종의 경제 독재입니다. 대통령에게 엄청난 재량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긴급 재정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바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처럼 금융거래 방식을 제한할 수 있고 국회를 패스하고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소득세를 20%로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설정해둔 예산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한마디로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 자유를 무시하고 국가가 가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회 동의 없이 국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폭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재명은 경제 문외한에 불과합니다. 호텔 경제학이나 외치는 사람에게 경제 독재 카드를 맡긴다면 손에 쥐어준다면 그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급 재정명령권은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적 경제위기 그리고 중대한 재정 및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1997년과 2008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국가부도위기,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경제붕괴 위기 상황이나 전쟁 또는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긴급 재정명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거나 긴급 예산을 투입하거나 비상재정을 확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긴급 재정권입니다. 긴급 재정명령 카드를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이 현재 전시나 사변에 준한 상황에 빠졌거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빠졌거나 중대한 재정 경제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1997년 국가부도위기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국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권한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지금 내란죄로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고
한국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매우 불안하며 부정적일 것이다. 마치 한국 경제에 중대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통제불능의 경제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바라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 회복을 더욱 쪼그라들게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을 함부로 남발해서 안 될 이유는 이것이 국가를 살리는 도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따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했던 사례는 박정희 정부 때 긴급조치 및 경제통제조치의 일환으로서 외환 및 물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 IMF가 발생했을 때인데 이때도 긴급재정명령을 직접 발동했다기보다는 IMF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긴급재정 및 금융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 전 기획관의 설명입니다. 정말 지금 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은 왜 이 시점에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우선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국가 비상사태로 전환시키면 경제무능 프레임을 덮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유가와 물가 그리고 환율, 금리 등 사고 현상은 관세 협상 실패와 포퓰리즘 재정 확대 등 정권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프레임을 강화하면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국가위기 상황으로 둔갑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너무 비상이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독단적인 권한이라도 써서 경제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이런 명분 쌓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기 레임덕 차단 및 경제비상 대권 장악 의도입니다. 현재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과 통치력 약화로 레임덕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재정 경제명령 발동이라는 강력한 칼을 뽑아들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됩니다.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위기를 부실로 제왕적 대통령으로 회귀하여 흐트러진 통치 기반을 강제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고도 기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미 외교 실패와 에너지 정책 부재 등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외부 상황 탓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란 전쟁에 모두 떠넘길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 길들이기와 국가 통제 강화라는 속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보다는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를 공고히 하여서 기업과 민간 자본을 정권의 통제권 아래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긴급재정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운영하기에 따라서 강력한 독재 정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민 전 기획관은 당내 문조 특례 유화 친명 세력 간의 권력투쟁과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대미 관세 협상의 실패 및 중동사태 초기 대응 실패,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실패 등으로 빨라지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와 레임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화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긴급재정명령은 행정부 권한 비대화로 대통령 1인의 권력을 집중시켜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시킬 폭정의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처럼 경제 대공황 상태를 이용해서 경제 비상 대권을 거머쥔 다음 위기를 타개한다면서 비상 독재로 가려 한다면 그런 망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는 현 위기 타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긴급재정명령의 부작용만 커지면서 경제는 더 큰 비상 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른다. 시장 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에 침식당하고 긴급재정명령의 행사로 민주적 절차는 무시되며 아울러 민주주의는 훼손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와 여당은 사실상 이재명의 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켜 조기에 일고 있는 레임덕을 막을 목적으로 긴급재정명령권 카드를 꺼내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기획관은 또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권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이 명령권을 사용할 만큼 현실적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경제위기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의 레임덕을 막고
정치 권력을 확대시키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긴급 재정명령으로 6.3 지방선거 전 특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남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크다. 긴급 재정명령은 칼과 같아서 위기 시에는 국가를 구할 수 있지만 남용되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자신을 베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권력이다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로 볼 때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은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실제적으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헌법을 빙자한 경제독재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경제위기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는 독재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이미 전시 상황보다 더 처절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대책을 내놓는 대신 긴급재정명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권력을 강화한다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라는 특명입니다. 그 본질을 잊고 폭정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